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우리 해봅시다. 사실 등속 원운동의 개념 자체는 포물선 운동 바로 다음에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하지 않고 넘어왔어요. 보니까 교환이 좀 그렇게 짜여져 있더라고. 혹시라도 헷갈리지 마세요. 이 육사 교환이 챕터 6를 하는데 챕터 4에서 등속 원운동 얘기를 안 하고 이 부분에서 몰아서 같이 쭉 이어서 설명하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은 설명 방법 같아요. 그것도 나름 장점이 있어. 자, 그래서 그때 나왔던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개념을 우리가 좀 하고 이어서 계속 해봅시다. 만약 이런 원점을 중심으로요, 반지름 R만큼 떨어진 곳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돌고 있는 그런 운동을 하는 걸 우리가 관찰했다고 칩시다. 이게 어떤 평면상에 있는 그 동그랗게 생긴 트랙을 계속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태양이 있는데 태양 주위를 타원이 아니라 일정하게 구 형태로 돌고 있는 그런 운동, 모든 게 다 포함이 돼요. 그런 경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질량 m을 가진 입자가 이곳에 있다면요, 이렇게 계속 도는 거야. 자, 그러면은 등속 원 운동인데요, 등속이란 게 여기서는 등속도가 아니라 등속력이에요. 속력. 자, 여러분 평균 속도 그런 거 배웠죠? 그런데 속도와 속력을 따질 때 속도는 벡터고 속력은 스칼라예요. 스칼라. 얘는 이동 거리를 따지는 거고 얘는 나중 마이너스 정 변 위를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평균 속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간 속도, 순간 가속도가 중요합니다. 순간. 그 말은 델타 t를 0으로 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걸 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속도와 속력은 순간 속도와 순간 속력의 관계는 속도는 벡터인데요, 그 속도의 크기가 바로 속력입니다. 알겠죠? 속도는 벡터야. 그렇기 때문에 화살표의 길이도 중요한데요, 방향도 중요해요. 방향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그건 같은 벡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봅시다. 이런 궤적을 그리고 있는 원운동을 하는 물체, 질량 m을 가진 물체가 있는데요, 이 순간에서의 얘의 속도는 우리는 배웠어요. 이쪽으로 접선 방향이에요. 그쵸? 자, 그래요. 근데 돌다가 어느 순간 t1에서 시간 t1에서 얘의 속도를 보니까 이거였어요. 오케이? 델타 t 짧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t2에서의 속력을 보니까, 속도 벡터를 보니까 v1, v2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기억을 되살려보면은 우리가 원점에서부터 어떤 특정 위치를 나타내는 데까지 그를 쭉 있는 그 벡터를 우리가 위치 벡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R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R2 이렇게 봅시다. 그리고 얘는 V1, V2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델타 t 동안에 이 벌어진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해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요, 델타 r이라는 변이 벡터는 R2 마이너스 R1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얘는 델타 r을 우리가 벡터로 표현해 보면 요겁니다. 오케이? 델타 r. 자, 그래서 R1, R2, 델타 r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은 R1, R2, 델타 r이라는 세타만큼 벌어진, 얘랑 얘는 반지름이니까 길이가 같죠. 좀 못 그렸네. 이런 식으로 R과 R2는 길이가 같고 세타라는 걸 가진, 그러니까 이걸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가 한번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지금 가속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가속도는 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입니다. 그래서 속도 벡터들을 가지고 얘랑 얘를 따지고 들면요, 얘가 v1 때 시점을 맞추면 얘가 v2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델타 v는 위에다 화살표 붙이면 델타 v는 요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걸 하진 않을 텐데 여기서 세타면요, 여기 접선 그은 것들을 갖다 놓으면요 얘도 세타야.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등속으로 돌고 있다고 그랬어요. 등속력 원운동이라고 했어요. 근데 줄여서 등속 원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V1과 V2는 화살표의 길이는, 그러니까 그 크기는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방향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V1과 V2도 길이가 같습니다. 길이가 같고 세트야. 그럼 이 둘은 뭐야? 서로 닮았네? 합동은 아니라 닮음이라는 관계가 있죠. 닮음. 닮았네. 닮음. 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간단한 비례식을 써보세요. R1분의 델타 R은 V1분의 델타 V, 이런 식으로 우리가 B를 따져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얘를 우리가 델타 V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요, R1분의 V1 곱하기 델타 R,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R은 위치 벡터라고 그랬어. 델타 R은 위치 벡터, 저 변이라고 그랬어. 자,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요, 변이, 속도, 가속도인데, 우리가 외부에서 힘을 주면은 가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를 알고 속도를 알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운동은 어떻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R1분의 V1 곱하기 R, 델타 R 이렇게 했는데요, 델타 V를 만약에 델타 T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델타 T, 그럼 우변도 델타 T 해보세요. 델타 T분의 델타 V는 뭐죠? 평균 가속도. 그런데 델타 T를 0으로 가깝게 가면은 그게 바로 순간 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구해보면요, 얘는 V잖아. 그래서 A는 R분의 V 제곱이라는 형태로 나옵니다. R1이나 뭐나 다 R이잖아. 그치? V1하고 얘는 다 그냥 V로 표시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나? R. 그래서 저 등속 원운동에요, 한 번씩 봤을 거예요. 등속 원운동에서 나타나는 저 물체가 갖는 가속도는 R분의 V 제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거를 A하고 밑에 첨자로 C를 붙여요. 센트리퓨갈인가 그럴까요? 그래서 구심, 구의 중심을 뜻하는 구심 해가지고 R분의 V 제곱. 아, 등속 원운동에 우리가 가속도를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F equal MA에서 등속 원운동을 F equal MC 이런 식으로 해서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으로 등속 원운동은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했는데, 등속 원운동에서 이런 식으로 일정한 속도로 돌고 있는 질량 m을 가진 입자가 있다면은 얘는 구심 가속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구심 가속도가 R분의 V 제곱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고 배웠어요. 이게 반지름 R, 일정한 속도 얘가 V야. 그래서 R분의 V 제곱이라는 형태로 구심 가속도를 갖는다 그랬어요. 오케이? 자, 우리 여러분, 힘이 어떤 물체에 가해지면 가속도를 유발한다 그랬어요. 가속도.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운동에서 가속도는 R분의 V 제곱으로 주어집니다. 그럼 얘 가속도는 벡터거든. 그럼 얘 방향은 어떻게 해요? 방향? 이 방향은 이렇게 원의 중심 방향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막 R분의 V 제곱 해가지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그 말은 마이너스라는 뜻은 얘 구의 중심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돌고 있는 입자가 구의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얘가 그 다음 T1에서 여기 있으면 T2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일정하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심 가속도를 유발하는 힘을 우리가
구심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구심력. 우리가 좀 전에는 장력, 중력, 마찰력, 수직항력 이런 걸 배웠는데 오늘 하나 더 배우는구나. 구심력.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구심력이라는 건요. 그런 어떤 힘의 종류가 아니라요. 힘의 역할입니다. 역할이란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구심력을 일으키는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힘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위에서 평면 위에서 줄을 이용해 가지고요. 얘를 이렇게 막 돌리고 있다 그래 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물체가 이렇게 궤적을 그리면서 돌고 있겠죠. 등속으로 돌고 있다.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요. 그 줄이 물체를 잡고 있죠. 그래서 장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질량을 가진 행성이 있어요. 근데 그 위에 그 주변에 위성이 있어요. 근데 그 위성이 일정한 시간 간격을 가지고 일정한 속력으로 그 요 가운데 있는 어떤 행성을 돌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 행성과 그 위성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만유 인력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 지구라면 중력이겠죠?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중력이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는 중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등속 원운동에서 등속이 궤도로 돌게 하는 가운데로 잡아당기는 원의 중심 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구심력이라고 하는데 구심력이란 건 어떤 힘의 종류가 아니라 힘의 역할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은 여러 가지 뭐 장력이 될 수도 있고 중력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마찰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주기라는 것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정한 속도로 도니까 주기는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 해가지고요. 한 바퀴는 원주는 2πr이죠. 그리고 속도 v로 도니까 속력 v로 도니까 t 이퀄 v분의 2πr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요. 보죠. 결국 운동을 해석하고 싶어요. 운동의 원인이 뭐냐를 우리가 따지고 싶어요. 그거는 힘입니다. 힘이 가속도를 유발하는 거예요. 속도의 변화가 가속도고 이런 어떤 벡터가 있었다고 칩시다. 일정한 속도로 v0로 그냥 등속을 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얘를 뭐 뒤에서 밀었어. 딱 밀어서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변할 거예요. 오케이? 화살표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데 이 벡터가 화살표의 길이는 더 커질 거예요. 뒤에서 쑥 밀었으니까. 근데 얘를 만약에 얘를 뒤에서 잡아당기거나 또 밀었어 이쪽으로. 그러면 얘는 더 짧게 하죠. 화살표의 길이는 짧아지고 방향은 그대로인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차원 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내가 이런 식으로 1차원상에서 힘을 가하면요 걔는 이 벡터의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듭니다. 속력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속도라는 거는 속력의 크기라 그랬어요. 순간 속도 속력 속력이란 거는 속도의 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속력이 늘고 주는 거죠. 자,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칩시다. 이번에는 이렇게 1차원 직선상을 움직이는 v0 속도로 움직이는 이런 벡터가 있는데 이런 걸 이제 표현했는데 벡터의 순간 속도가 벡터 v야 v 제로. 근데 얘를 내가 만약에 이 아래쪽으로 끌어당겼어요. 마치 이거랑 같은 거지. 여기 돌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위쪽으로 끌어당겨.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화살표의 길이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순간 궤적을 잡아당긴 쪽으로 꺾어지게 돼요. 꺾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화살표의 길이는 그대로인데 방향이 바뀐 벡터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밑으로 끌어당겨.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로 길이는 똑같은데 아래쪽으로 꺾이게 돼요. 속도가. 오케이? 자,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결국 지금 기초 설명을 쭉 다 했는데요.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요.
접선 및 지름 가속도라는 개념이에요. 저건 조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개념을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궤적을 그리는 어떤 물체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순간에 궤적을 그리는 이 순간에 우리가 속도 벡터를 나타내면은 딱 접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V1, V2 이렇게 되고. 자, 그런데 얘는 시간 델타 t가 조금 지난 다음에 보면요, 얘가 이쪽 직선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완전한 등속 운동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곡선.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1차원 원디멘전을 1차원 운동에다가 등속 운동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짬뽕해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로 가는 거, 일로 도는 거를 합쳐서 우리가 표현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순간에 요거를 포함하는 우리가 원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나 꺾어져 있냐 곡률에 따라서 이만한 원이 그려져 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 평평한 경우는 여기에서 원을 그리면은 상당히 큰 원이 그려질 겁니다. 그렇죠? 매 순간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죠? 예를 들어서 이 순간에 이걸 포함하는 원을 그렸는데 이게 만약에 이런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면은 얘는 이쪽으로 원의 중심 방향 쪽으로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구심 가속도라고 말해요. 구심 가속도를 유발한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이 V2라는 게 이 순간에 그 다음 순간에 직선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등속원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라 그 둘이 합쳐진 형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유발하는 가속도를 우리가 만약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걔가 이런 식으로 힘을 받고 있으면요, 앞으로도 가면서 방향도 틀어지는 그런 가속도가 유발이 됐다고 쳐봐요. 어떤 힘에 의해서. 자, 그럼 이 가속도 A는요, 두 가지 성분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AR이라는 레디얼 지름 방향이라는 지름 방향으로 있는 가속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쪽에서 딱 접선을 긋는 AT 탄젠셜 TIAL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가속도는요, 이 가속도와 이 가속도로 둘로 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접선 가속도라는 이 AT는요, 뭐냐면은 이 입자의 속력 변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AR이라는 지름 가속도는요, 입자의 방향 변화와 관계가 있는 그런 가속도 성분들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한 가지 나는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는 물리가 아니라 그냥 수학인데, 이런 구가 있다 그래봐요. 구가 9랜다. 원이 있다 그래봐. 원이 있고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 거 쭉 다 이어서 원이잖아. 자, 그런데요,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이 더 커지는 방향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한국말로 지름 방향이래요. 지름 방향.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플러스로 잡습니다. 이쪽 방향은.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의 이 예를 들어 곡선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가속도는요, 탄젠셜 접선 가속도 플러스 지름 가속도라는 게 있는데, 이 둘을 합성을 한 게 바로 A입니다. 오케이? 얘는 요거와 요거의 합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만약에 벡터가 나왔으니까 크기도 따져보면요, AT의 제곱 플러스 AR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접선 가속도 탄젠셜 액셀러레이션은요, dv/dt 속도인데 절대 크기를 취했죠. 그래서
접선 가속도라는요, 입자의 속력이 얼마나 변하냐에 따라 그거랑 관계가 있는 가속도 성분이고요. 그리고 AR이라는 건요, 마이너스 AC. 이 부분을 좀 헷갈려 할 거예요. 이게 책에도 설명이 제대로 안 나왔어. 그게 뭐냐면 요거 때문에 그러거든. 자, 여러분, AC는요, AR의 한 형태예요. AR이 얼마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그려질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등속 원운동을 할 때 우리가 AC, 이 입자가 원의, 이걸 딱 원을 그렸을 때 원의 중심으로 방향으로 받는 힘에 의해서 유발되는 가속도를 구심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걔를 이쪽으로 온 거를 AC 이꼴 마이너스 R분의 V 제곱 가지고, 마이너스는 원의 중심 방향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원의 지름이 커지는 방향이 플러스거든. 근데 이쪽으로 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표현할 때 AC 이꼴 마이너스 R분의 V 제곱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지름 가속도 레디얼 액셀레이션 AC는 커지는 쪽이 플러스거든. 오케이? 그래서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책에 설명이 딱히 안 나와 있어. 이 설명이 안 나와 있어. 그래서 나도 학부 때 좀 헷갈렸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일반적으로 가속도가 있는데 걔는 탄젠셜 성분과 레디얼 성분이 있다. 해봐요. 근데 만약에 어느 순간에 레디얼 성분이 제로라고 해봐요. 가속도가 AT밖에 없다 그래봐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1차원 직선 운동입니다. 오케이? 이쪽으로 방향 바뀌는 게 없잖아. 그냥 1차원에서 쭉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하는 거잖아. 근데 또 극단적으로 만약에 탄젠셜 성분이 제로고 가속도가 레디얼 성분만 있다 그래봐요. 오케이? 이건 없어. 이거 들고 있어. 그게 바로 뭐야? 등속 원운동입니다. 오케이? 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교환 원동과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이 앞부분을 우리가 쭉 내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6장 내용을 좀 합시다. 직선 운동도 있고 등속 원운동도 있는데요. 그걸 일반적으로 나타내 보려고 이런 곡선에서 이제 접선과 지름 가속도라는 좀 일반적인 개념을 한번 도입을 해봤어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교환에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은 R이라고 하면요, 얘는 이 순간의 속도는 V 이렇게 됩니다. 돌고 있는 순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어느 순간에 V라는 속도를 여기 있었는데 그 다음 순간에 이렇게 쭉쭉쭉 나가지 않는 이유는요, 그러지 않고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이유는 이 입자에 대해서 원의 중심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궤적을 이렇게 트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바짝한 쪽 이쪽으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속도 V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이 순간에 내가 이 힘을 딱 가속도를 유발하는 힘을 없애버렸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다음 얘는 휙 날아가는 거죠. 대표적인 실험이 만약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간단하게 얘기할게. 내가 이렇게 줄에다가 돌이나 공을 매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일정을 돌고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누가 만약 와가지고 실에 매달아서 내가 돌리고 있었는데 그 실을 옆에 와가지고요, 면도날을 탁 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장력이란 힘이 얘가 등속 원운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끌고 있었는데 면도날을 딱 잘라버리면은 그 순간에 돌은 그 접선 방향으로 슉 줄이 잘라지면서 날아가 버립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별히 원의 중심 방향으로 향한 가속도를
부심 가속도라 그래갖고 R분의 V제곱이라고 표현했어요. 외워야 돼. 이거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얘와 얘는 서로 수직 관계가 있습니다. 가속도.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요 앞에 뭐 이상한 부호가 붙어 있지 않는 이상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습니다. 그렇죠? 벡터 곱하기 스칼라는 벡터인데 이 벡터의 방향은 얘의 방향과 같습니다. 얘랑 얘는 방향이 같아요. 얘가 원인이고 그에 따른 결과 이거의 방향과 이거의 방향은 같다. 그래서 얘 힘의 방향이 이쪽으로 주어지고 있으면 가속도의 방향도 이쪽이에요. 근데 그럼 얘는 수직 관계가 있는 거죠. 이해되죠? 재밌죠? 자, 그래서 이런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요. F equal ma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여기에 가해지는 이 물체에 가해지는 합력을 줬을 때 정지해 있는 평형 상태가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ma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는데요. 얘는 m 곱하기 r분의 v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6-1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겠어요. 이런 벽이 있던데요. 천장이 있는데요. 천장에 줄이 있고 그리고 질량 m을 가진 입자가 있는데요. 얘가 여기 세타만큼 걸어진 데에서 천장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는 게 아니라 얘 막 돌렸어. 그랬더니 얘가 이만큼 세타만큼 길어져 가지고 이렇게 슉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돌고 있는 이 궤적을 보고 있으면은 얘는 지금 현재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알겠죠? 그 경우에 얘 속도를 한번 표현을 해봐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돌고 있을 때 얘를 이 앞에서 딱 스냅샷을 찍어보면요, 이 형태예요. 장력 T가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고요. 여기는 세타라는 각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 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물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랑 얘는 억각이니까 같은 세타입니다. 그리고 얘가 질량이 m이라면 얘는 mg라는 중력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얘는 t라는 성분이요, 이렇게 분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t라는 장력이 이렇게 있고요, 중력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둘을 만약에 우리가 합쳐보면은 얘랑 얘를 합성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 말은 뭐야? 이 질량 m을 가진 입자는요, 이쪽 방향으로 어떤 t와 중력의 장력과 중력의 합력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이쪽 평면상에서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우리가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현을 해보면은 얘가 세타면요, 우리가 얘가 t면 얘는 t 코사인 세타, 얘는 t 사인 세타로 분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t 있으면요, 세타 있으면은 그래가지고 얘는 mg, 요 힘은 t의 사인 세타, 요 힘은 t의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y축으로 놓고 우리가 힘을 한번 분해를 해봅시다. fx는 x방향으로 이쪽 힘을 받고 있죠. t의 사인 세타라고 했어요. 중요한 거 대답을 해보세요. 이쪽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요, xy로 이제
분해해서 우리가 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x 방향으로의 x축에 존재하는 x 성분의 모든 힘들을 우리가 합령을 구해보면요, 얘만 있거든. t sin 세타. 이거 이퀄 뭐가 돼? 이거 이퀄 ma가 돼야 돼. 근데 a는 뭐야? 이거 이퀄 m 곱하기 r분의 v 제곱. a가 r분의 v 제곱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하나 볼까요? 시그마 fy. y 성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위쪽을 플러스라면 t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mg. 그래. 이거가 몇이 돼야 돼요? 제로. 왜냐면은 얘는 이 y축상으로는 올라가는 것도 없고 내려가는 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면은 t 이꼴 코사인 세타분의 mg,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된 장력 t를 여기다 넣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 쓸게. 코사인 세타분의 mg 곱하기 사인 세타는 n 곱하기 r분의 v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m 지어지고요, g 탄젠트 세타는 r분의 v 제곱이에요. 그래서 r을 이쪽으로 옮기고 루트를 씌우면요, 이걸 우리가 원추 진자라고 하거든요. 이런 모양이 우리가 원추라고 하잖아. 그런데 진자라는 거는 일정한 주기로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운동을 하는 거 우리가 진자라고 그래요. 진자. 자, 그래서 저 원추 진자에서 제 질량의 m을 가진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는요, 루트 rg 탄젠트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f 이퀄 mr분의 v 제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r은 뭐야? 반지름이죠, 반지름. 근데 이 반지름은요,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냐면요, 이게 우리가 문제에서 L로 주어졌어요. L. 자, 그러면은 R은 L 사인 세타, L의 사인 세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풀면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따라해보세요. R 이퀄 L 사인 세타. 자, 그래서 얘를 R을 대입을 하면요, 속도 V는 루트 R G의 L의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라고 우리가 최종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리. R을 없앤 건데. 자, 그러면은 어떤 질량 m을 가진 게 저렇게 원추 진자가 이제 등속 운동을 하고 있으면은 그거의 속력은 루트 GL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구나 할 수 있죠. 신기한 거는 얘가 속도는 질량과 관계가 없어요. 이 식에서 질량과 관계된 식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예제 6-1번을 한번 풀어봤습니다.